저희 연구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방송 나올만 하네 라고 말을 해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의 본부장 최정단입니다. 자율주행지능연구실의 민경욱입니다.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던 자율주행 차와 로봇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내는 레벨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정도이고 선진국들은 이미 4단계에 접어들었고 자율주행 기술의 이제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핵심이 사실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일반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일반 도심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엔 데이터예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인공지능의 이제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데 실전 환경에 맞는 그런 학습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분야에 접목한다는 것은 고등학생이 본고사를 준비할 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면 본고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 처음 가보는 길 또는 기존의 규칙이 없었던 길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융합을 하면 다녀본 교통 환경과 유사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위험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면 미리 그 사고에 대응이 가능한 고도화된 그런 기술 구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볼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센서를 어디에 다는 게 가장 적절할지, 그리고 몇 개의 센서를 달아야 되는지, 많은 센서를 달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해결을 했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1년 동안 1만 5천에서 2만 킬로를 주행을 합니다. 저희 학습 데이터는 그것을 4년, 5년 동안 주행한 거리만큼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 분량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거의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단일 기간으로는 이제 저희 애들이가 데이터를 제일 많이 수집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이제 4년 동안 저희들이 10만 킬로 이상의 굉장히 큰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데이터 7종을 만들어서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기간 개수로는 한 40여 개의 기관, 학교, 기업에서 이제 저희 데이터를 쓰고 있고 대표적으로 현대차, 카카오,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저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보행자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연구자들이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우리 기술이 보행자를 검지를 하고 정확하게 쓸까? 달리는 차와 차 사이에서 끼어들기를 했을 때 정말 사고 나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세울까? 자율주행 차나 로봇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 사고도 일어나고요. 결혼을 앞둔 연구자가 부딪혀서 이마를 다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특히나 이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운전석이 있는 차량이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데 이 차는 없다 보니 대응이 느렸던 거죠. 그래서 기둥을 한번 박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됐죠. 연구원들이 한번 사고를 당했더니 실험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야겠다라는 사명감 없이는 저희 연구원분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김재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 로봇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휴먼케어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셜 로봇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빠른 연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외형이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앞으로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한 8종 정도 되는데 초기에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생활을 하게 하면서 55종의 빈도가 높은 데이터를 실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집했고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고령자들을 모셔서 특정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청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실제 고령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일상생활 행동을 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로봇의 카메라 관점에서 바라본 중요한 데이터인데 국내 52개 기관 그리고 해외 33개 기관
해서 총 85개 기관에서 저희의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고 얼굴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다 준수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좀 더 선행 연구를 하고 민간이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에 도전하는 거를 저희는 목표로 세웠고, 민간 영역에서 하기 힘든 일을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연연이 먼저 나서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알고리즘의 개발을 하고 그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한 데이터를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자율주행이 그 첫 번째 수혜자들은 이제 교통 소외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뭐 노약자분들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 보통 차 한 대, 단일 차를 생각하는데, 그 향후에 이제 레벨 4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은 야간에 자율주행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우천 환경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화 기술을 27년까지 개발하기 위해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기술이라서 그런 기술들에 아직까지 대기업이나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고령자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리적인 지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 작업 중에 일부를 도와준다든가 하는 생활 지원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작업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참여 연구원이 얼마 안 됐어요. 그 주변에서는 뭐 설마 가능하겠어? 약간 이런 시각이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대표 기술로도 선정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차량이 별로 없는 주말에 아침 일찍 나와서 연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족들한테 동의도 구해야 되고, 서운함도 이제 제가 받죠. 저희 연구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방송 나올만 하네 라고 말을 해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직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거든요. 인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을 때 미래를 위해서 먼저 연구를 시작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레이트 엔지니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서로에게 그레이트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연구자로 남고 싶습니다.